자, 그래서 보시면요. 실제로 각각의 힘을 먼저 분류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각각의 힘에 대해서 하면서 오늘 부력을 해보셔야 합니다. 부력에 대한 기간을 한 번도 제가 정리한 적이 없어서 오늘 그걸 할게요. 자, 그럼 힘 중에서요. 접촉해야 작용하는 힘 세 가지 먼저. 그 중에서 여러분들 탄성력은 지금 막 배웠습니다. 자, 변형 배웠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탄성력이고요. 변형된 방향이요. 용수철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원래 늘어나기 전에 용수철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얘를 잡아당겨 이만큼 x만큼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럼 탄성력 어디로 작용합니까?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맞아. 그래서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라는 뜻의 마이너스야. 알겠어? 네.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과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2분의 1 kx제곱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탄성계수는 작아지는 효과. 용수철이 됐어? 잘라버리면 탄성계수는 커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되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마찰력이라는 게 있죠. 마찰력 얘기해봐. 마찰력이 뭐니? 어떤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그렇죠.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한다.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경사면에 똑같은 물체가 있더라도요. 얘가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마찰력은 위로 작용할 거고요. 물체를 실로 끌어올리면 마찰력은 어디로 작용할 거니? 아래로 작용할 거예요. 그럼 머리 있는 척해. 이 똑같은 물체를요. 됐어요? 네. 내려가게 할 때 힘이 더 들까요? 끌어올릴 때 힘이 더 들까요? 내려가게 할 때 힘이 더 들까요? 끌어올릴 때 힘이 더 들까요? 내려올. 힘들 때. 생각을 좀 해봐 이 새끼야. 올릴 때. MG 사이즈. 경사면에 있는 물체는 무조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mg 쌍내가 세타만큼의 힘은 무조건 생겨. 네. 그래서 그 힘이 10N이라면 10N의 힘을 무조건 A라는 물체는 가져. 됐어. 근데 이 물체가 바닥에서 움직일 때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20N이라면 얘는 아래로 잡아당길 때 몇 N의 힘만 더 주면 돼? 10N의 힘만 더 주면 내려갈 수 있어. 맞지? 맞지? 근데 얘를 끌어올리려면 똑같은 물체니까 아까 이쪽으로 그래서 20N의 마찰력이 있다면 이번에 끌어올리려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몇 N의 마찰력이 작용하니? 20N의 힘이 작용하지. 그럼 이거 끌어올리려면 최소한 몇 N의 힘이 필요해? 30이 필요해. 아까 10이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고요. 경사면 아래쪽으로 무조건 물체가 밑으로 내려가려는 경사력이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가죠.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뭐 있습니까?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첫 번째 물체와 바닥 사이에 뭐였다? 거칠기였다. 그 거칠기를 우리는 뮤라고 쓰고 이걸 뭐라고 한다? 마찰계수라고 해서 그래서 마찰계수가 0.3이에요. 마찰계수가 0.1이에요. 누가 더 마찰력이 커요? 마찰계수가 클수록 훨씬 더 거치니까 마찰력이 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이랬을 때 너네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얘기해봐. 마찰계수의 종류. 마찰계수는요. 물체와 바닥 사이가 멈춰있는 정지된 상태일 때 작용하는 마찰계수가 정지 마찰계수고요. 물체가 그 바닥을 움직일 때 작용하는 마찰계수가 뭡니까? 운동 마찰계수인데 정지된 마찰계수보다 운동 마찰계수가 훨씬 뭐합니까? 작아집니다. 왜 작은지를 분석하는 건 여러분의 자소서 주제겠죠. 됐어? 그게 바로 자소서 주제입니다. 그죠? 같은 면에 있더라도 물체가 그 바닥에 멈춰 있을 때 그래서 작용하는 바닥의 거칠기 마찰계수와 정지 마찰계수와 이 물체가 움직일 때 물체와 바닥 사이에 작용하는 거칠기라는 운동 마찰계수가 달라요. 무조건 정지 마찰계수가 운동 마찰계수보다 훨씬 큽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왜 큰지를 분석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소로 주제로 쓰시면 훨씬 좋고요. 이 크기 차이는 이렇게 있고요. 마찰계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지 마찰계수와 운동 마찰계수.
알겠습니까? 네.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두 번째.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요.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칠기가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해. 두 번째는요. 면적. 뭡니까? 면적. 면적이 어떨수록? 병신들의 행진이. 왜? 마찰력은요. 물체와 됐어. 물체가요.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물체가 서 있어요. 마찰력의 크기는 누가 더 커요? A가 커요? B가 커요? 같아요. 닿는 면적은 상관없다고 배웠습니다. 됐어. 물체와 바닥 사이의 접촉 면적은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병신들 씨. 헐.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두 번째 이점 뭡니까 그러면? 뭐할수록? 무거울수록.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자, 무거울수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뭡니까?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클수록 마찰력이 크다는 얘기죠. 바닥을 어떻게 눌러요? 90도 방향으로 누르죠. 됐어. 이걸 우리는 대문자 N이라고 쓰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수직 항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닥을 90도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 클수록 마찰력의 크기는 커져 라고 합니다. 근데 물체가 바닥에 수평면에 이렇게 질량이 m이가 있으면 수평면에서는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물체의 무게가 대부분이겠죠. 대부분이겠죠. 근데 반드시 무게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 10kg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새끼가 얘를 비스듬한 방향으로 100N의 힘으로 당겨요. 이 물체는 수평면으로부터 이루는 각도가 몇 도냐면 30도입니다. 그러면 이 A라는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은 얼마일까? 얘가 10kg니까 중력과 속도 10으로 할게요. 실제로 가만 놔두면 바닥을 누르는 힘이 얼마입니까? 100N이죠. 근데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100N의 힘으로 당기고 있어. 그럼 얘가 실제로 바닥을 누르는 힘이 100이 여전할까? 아니라는 거죠. 왜요?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이 힘은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뭐 된다? 분해된다. 맞아. 그 중에서 수평 방향의 힘은 얼마만큼 작용한다? 100 곱하기 코사인 30만큼이 수직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러니까 얼마? 50 루트 3의 힘으로 당기는 효과고요. 그 다음에 위로 들어 올리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이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100 곱하기 사인 30이죠. 그러니까 몇 뉴턴의 힘으로 들어 올립니까? 50뉴턴의 힘으로 물체의 똥꼬를 들어 올리는 효과야. 그럼 실제로 얘가 바닥을 누를 수 있는 건 얼마입니까? 50뉴턴밖에 못 눌러요. 알겠습니까? 은찬 이해돼? 네. 그래서 실제로 바닥을 얼마의 힘으로 누르느냐 이게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됐죠? 항상 무게일 수는 없다. 위로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그 힘만큼을 빼야 바닥을 실제로 누르는 힘이다. 알겠습니까? 그걸 수직항력이라고 한다. 근데 물체가 이런 식으로 경사면에 똑같이 10kg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의 수직항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니? 물체와 바닥 사이를 90도로 누르는 이 힘이 수직항력이죠. 그러면 이게 중력이니? 중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죠. 되겠어? 그러면 이 각도가 세타이면 사실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 방향으로 100N이 작용할 거고요. 바닥을 90도 방향으로 누르는 이 힘은 중력과 몇 도를 이룹니까? 그대로 세타 각도를 이루죠. 됐어? 네. 그러면 이 힘은 왜 생긴 거야? 중력이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힘이 분해되면서 나타난 힘이 이 바닥의 수직항력이 된 거야. 맞아? 그러면 결국은요. 경사면에 있는 이 중력이라는 힘을 얘와 똑같이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분해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수직항력을 만들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이니까 사실은 요 자체가 작은 무슨 삼각형이 되니? 직각삼각형. 맞냐? 그래서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언제나 그 물체의 mg 쌍내려가 세타만큼의 크기를 만들 거고요. 됐죠? 바닥을 콕 누르는 힘은 언제나 얼마? mg 콕 눌러 세타만큼의 힘이 생길 거야. 그랬을 때 이 힘이 바닥을 누르는 수직항력이 돼. 그래서 경사면에서의 수직항력은 mg 콕 눌러 세타만큼이다 라는 얘기야. 맞아. 그랬을 때 보면 이물체가 이 경사면에 작용할 때요. 얘가 경사면을 타고 내려올 때 등속운동한대요. 등속운동하고 있대요.
등속 운동의 뜻이 뭐니? 알짜이가 얼마? 0이라는 거죠. 그러면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력이 0인 이유가 뭘까? 무조건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한다는 거야? 같은 크기의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겠지. 맞아? 네. 그러면 이 물체의 경사력은 mg 쌍내려가 세타인데 그것과 같은 크기의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럼 마찰력의 크기도 이거일 텐데. 그죠? 네, 마찰력 구하는 식입니다. 마찰력은요, 사실은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마찰계수와 바닥을 수직으로 누르는 수직항력의 부비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언제나 마찰계수에다가 수직항력을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물체와 바닥 사이의 마찰계수는 모르니까 뮤라고 하고요. 수직항력은 우리가 지금 알았어. mg 콤마 세타야. 맞아. 그랬을 때 이 아이의 마찰계수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이거 겨울방학 때 실험했었어. 맞아요. 자, 그랬을 때요. 이 마찰계수는요. mg 날아가니까 마찰계수의 크기는 보시는 것처럼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더 멋지겠어? 뭐야? 탄젠트 세타 값이 마찰계수의 크기였어.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됐었잖아. 되겠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마찰계수의 크기라고 하는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칠기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각도가 만약에 그래서 45도라고 친다면 이 각도가 45도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럼 탄젠트 45도가 얼마야? 1이죠. 그럼 얘는 마찰계수가 1이네. 이런 얘기야. 맞아. 그러면 이 물체를요. 경사면이 아니고 그 거칠기를 가지고 있는 면을 그대로 수평으로 놓고 여기 있는 10kg짜리 물체를 내가 당길 거야. 얘 등속 운동 하려면 적어도 얼마 힘으로 당겨야 돼? 라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얘는 마찰력이 얼마 작용할까요? 마찰계수가 1이니까. 됐어. 마찰계수 1에다가요. 얘가 수평면에서 바닥을 누르는 힘이 얼마일까? 100이죠. 됐어. 그러니까 얘는 마찰력이 얼마 작용한다는 얘기야? 100N 작용할 거야. 그러니까 얘를 등속도로 움직이려면 최소 얼마의 힘으로 당겨야 돼? 100N의 힘으로 당겨야 등속운동 시킬 수 있네. 이런 거 알아내는 거야. 이해돼? 현수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마찰력이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인자요. 이제 정신 차리십시오. 똑같은 거 두 번은 못합니다. 마찰력이라는 걸 결정하는 인자는요. 물체를 바닥으로 수직으로 누르는 수직항력과 물체와 표면 사이의 거칠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접촉 면적 상관이 있다 없다? 이거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자, 그럼 보면 마찰력의 종류. 마찰력의 종류가 있죠. 됐어? 어떤 물체가 바닥이랑 작용하는 마찰력에도 종류가 있다. 그 마찰력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와, 정말 더럽게 공부합니다. 3가지가 있죠. 내가요. 여기 A라고 하는 10kg짜리 물체가 있는데 내가 얘를 16N의 힘으로 당기니까 안 가. 안 가는 이유가 뭐야? 마찰력. 합력이 0이라서 안 가는 거죠. 됐어? 그렇다면 내가 당기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 뭐가 작용한다는 거야? 마찰력. 그 마찰력의 크기가 얼마야? 10이죠. 근데 내가 여전히 이 물체를 20N의 힘으로 당겼는데 그래도 안 가. 마찰력 얼마야? 20입니다. 30으로 당겼는데도 안 가. 마찰력 얼마란 얘기입니까? 30입니다. 정지하고 있는 동안 작용하고 있는 마찰력을 우리가 꼭 뭐라 그럽니까?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물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갈 거야. 운동하고 있는 상태.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네가 힘을 10N 주면 마찰력도 10, 20 주면 20, 30 주면 30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순간의 마찰력은요. 네가 외부에서 주는 힘하고 언제나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순간에 작용하는 모든 마찰력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물체는 항상 정지야? 아니죠. 어느 순간에 아이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정지되어 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 중에 가장 큰 마찰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거를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할 거니까 얘는
정지되어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은 여기까지야. 이거보다 더 크게 주면 그때부터 얘는 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힘이 10이고요. 요 힘이 20이고요. 요 힘이 30이라면 얘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얼마입니까? 30이에요. 그럼 30보다 더 큰 힘을 주면 그때부터 뭐 한다고? 간다고. 되겠어? 그 가는 동안 작용하는 마찰력을 뭐라 합니까?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무조건 최대 정지 마찰력의 크기보다 훨씬 작다. 왜? 정지 마찰 개수보다 운동 마찰 개수가 훨씬 작기 때문이다. 맞아? 그래서 훨씬 작은 운동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마찰력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그 중에서 정지 마찰력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정지 마찰력의 크기가 얼마인지 어떻게 합니까?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계속 바뀌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곧 정지 마찰력이야. 그러니까 정지 마찰력은 계산하는 게 아니야.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하면 그 자체가 정지 마찰력이야. 알겠어? 네. 그러면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두 개는 계산. 이거 두 개는 계산하는 값이죠.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요.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 개수에다가 수직 항력을 곱한 그 힘만큼 견딜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물체와 바닥 사이에 정지 마찰 개수는 0.3이고요. 운동 마찰 개수는 0.1이에요. 이렇게 줄 거라고요. 그럼 얘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얼마니? 라고 하면 정지 마찰 개수 0.3에다가 10kg니까 바닥을 누르는 힘이 얼마입니까? 100N.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30N까지만 견딜 수 있네. 이런 얘기야. 이해해? 그러면 운동 마찰 개수가 얼마인지는요. 똑같이 운동 마찰력이 얼마인지는요. 운동 마찰 개수로만 바꾸면 돼요. 0.1 곱하기 100. 내가 운동하는 동안 얼마의 마찰력이 작용합니까? 10N의 운동 마찰력이 작용해요.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두 개는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정지 마찰력은 계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네가 10N의 힘을 주면 그 순간 정지 마찰력은 10이고요. 20 주면 20이고요. 25 주면 25예요.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외부에서 주는 힘의 크기로 그 순간의 정지 마찰력이 얼마구나. 그래서 네, 측정하는 겁니다. 이해돼? 하겠어? 그럼 보면 이런 상태의 이 아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30이야. 운동 마찰력은 10이야. 자, 근데 얘를 내가 50으로 당겨. 가냐 안 가냐? 가니 안 가니? 가죠. 왜? 얘는 얼마까지밖에 못 버티니까. 30밖에 못 버티니까 50의 힘을 주면 갈 수밖에 없다고요. 맞아? 동건 이해되니? 네. 그랬을 때 얘 가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니? 구해 빨리. 네. 실제로 운동하는 동안요.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다가 n분의 뭡니까? F죠. 이 F의 정체가 뭡니까? 알죠. 내가 50N의 힘을 줘서 아이가 가고 있어요. 가는 동안 얘는 내가 준 힘 말고 뭐가 적용합니까? 운동 마찰력. 운동 마찰력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10. 그래서 50에서 10을 빼면 알자임이죠. 그래서 얘는 10kg짜리 물체에 40이라는 알자임이 작용했으니까 가속도는 3입니다. 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납득해요? 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마찰력을 조금 디테일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거 영재 교재 기출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쪽에서 작용하는 힘 중에 탄성력, 마찰력 배웠네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 부력이었습니다. 그 부력해봅시다. 접촉한 상태에서만 작용하는 마지막 힘이 그 유명한 부력이라고 하는 아입니다. 자, 그 중에서 보면 우리요. 탄성력은 변형된 물체가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한다면 이 역은 뭐니? 말해. 부력은? 부력이 뭐야? 너네 영재 문제에서 부력 더럽게 많이 나와. 과거 입시에도 더럽게 많이 나와. 부력이 뭡니까? 준호야, 부력이 뭐니?
바다에 힘이 없어요. 유체랑 접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유체 속에 있는 물체에로 바꿀게요. 유체 속에 있는 물체에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게 부력의 문제. 유체 속에 있는 물체에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한다. 여기서 첫 번째 유체는 뭡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흐른다라는 표현을 과학에서는 어떤 물체한테 흐른다라고 표현합니까? 이동성. 모양이 바뀌는 물체들을 흐르는 물체 유체라고 하죠. 너네 기억나니? 지구상에 있는 물체는 세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어. 고체, 액체, 기체. 근데 누가 고체고 액체고 기체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원래는 입자의 배열을 봐야 되지만 배열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양과 부피 변화를 본다. 기억나니? 그 중에서 고체는 가만 놔뒀을 때 모양과 부피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고 일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고체다. 기억나니? 액체는 모양은 변해서.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성질을 갖는다. 기체는 둘 다 변한다. 그 중에서 모양이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체라고 한다. 이 얘기잖아, 이 새끼들아. 그렇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 유체라는 건 액체와 기체를 합해서 부르는 명칭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와 기체를 합해서 우린 유체라고 해. 왜? 둘 다 모양이 바뀌니까. 알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액체나 기체 속에 있는 물체는 부력을 받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물 속에 있는 물체가 부력을 받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되겠어? 네. 물이라는 액체 속에 있는 물체는요. 반드시 부력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밀어올리는 힘을 받습니다. 근데 그 부력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은 질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중학교 때 배웠어요. 질량. 측정이 아니고 계산할 수 있어. 그 식을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질량 계산하는 식. 질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신재원! 중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어? 중학교 2학년 때 질량 계산하는 방법 배웠잖아. 그렇지. 밀도 곱하기. 와, 진짜 저렴한 새끼들아.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웠어? 밀도는 부피분의 뭐다? 질량이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니?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로 계산할 수 있는 값이구나. 이거 한 거잖아. 그쵸. 그쵸? 그런 거는 질량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값이야. 질량이라는 걸 그래서 앞으로 물리에서는 계산합니다. 그죠? 질량이라고 하는 건 밀도 곱하기 부피로 계산합니다. 질량은 m이라고 쓰니까 질량은 로 V입니다. 이거죠. 밀도를 뭐라고 써요? 로. 그래서 로 V가 질량 계산하는 방법이야. 되겠냐? 자, 무게. 어떻게 구하냐? 무게. mg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로 V G 이게 그 물체의 무게 구하는 식입니다. 로 Vg.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너네 압력이 뭔지도 알아요. 압력이란 불러. 압력은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네, 누르는 힘 이거죠. 압력은 그냥 누르는 힘이 아니고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과 왼손을 똑같은 힘으로 눌러. 근데 한 놈은 똑같은 힘으로 누르는데 한 놈은 이렇게 누를 거야. 그럼 얘가 압력을 느끼겠지. 그래서 한 놈은 이렇게 누를 거야.
얘가 압력을 느끼겠지. 압력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다르게 느껴지겠죠? 이쪽이 훨씬 더 압력이 세게 느껴지겠죠? 똑같이 60kg의 사람이 현수 발등을 밟어. 한 사람은 운동화를 신고 밟어. 한 사람은 하이힐 뒷굽으로 밟어. 발톱이 날아가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력은 단 면적당 누르는 힘이라서요. 압력 P는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야. 이거죠. 됐어. 누르는 힘이야. 이거죠. 그러면 너네 봐봐. F는? MA. 그렇죠. F는 맨날 그놈의 MA라고 했지만 또 다른 것도 알죠. 뭡니까? PA입니다. 마파도 모델별 병신 새끼죠. 마파도. 좋단다. 압력에다가 그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면적을 곱하면 그 면에 작용하는 총 힘이 나와요.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물체를 바닥에 놓으면요, 여러분들 그 물체의 무게만큼 물을 거니까 A는 뭡니까? mg겠죠? 맞아? 네. 그 중에서 mg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노, v, g 이걸 A로 누를 건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스탠다드한 편한 상태는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를 이렇게 놓고 바닥을 눌렀을 때 압력을 측정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 무뚝경 면적 A고요. 높이 H고요. 얘 부피가 V라고 칠게요. 그럼 보면 이 V를 다르게 쓸 수 있지. 수학 시간에 배워. 민넓이 곱하기 높이. 맞아. 네. 그러면 얘는 로, G, A, H 이렇게 써도 합법이야. 됐어? 그걸 A로 날라. 그럼 뭡니까? 로, G, H가 압력 구하는 식이야. 됐어? 이게 바로 압력 구하는 식이야. 그래서 압력은 로, G, H. 무게는? 로지 V. 로지 V. 네, 뭐. 됐어? 개교? 압력은 로지 H, 무게는 로지 V.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라고 하는 거고요. 중학교 교과서에 압력을 눈에 쉽게 보이게끔 실험하는 게 있었어요. 풍선원의 구슬러. 스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반만 넣고 놔둬. 삼각 플라스크에 물 꽉 차서 놔둬. 삼각 플라스크 거꾸로 놔. 그랬을 때 압력을 내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펀지 위에 올린 거잖아요. 그럼 그때 압력의 크기는 뭘로 보입니까? 스펀지에 눌린 깊이로 여러분들 보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스펀지가 가장 많이 눌린 게 몇 번일까요? 3번입니까? 그 다음 몇 번입니까? 2번이고 그 다음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 1번과 2번을 통해서 압력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뭡니까? 질량이 바닥을 누르는 힘이에요. 됐어? 바닥을 누르는 힘이 압력의 크기를 결정해 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2번과 3번은요. 네,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해 라고 하는 거를 실험하는 거잖아요. 그럼 면적에 따른 압력의 크기를 실험할 때요.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안 돼?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됩니다. 왜 안 돼? 왜? 뭐에 영향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겠어요.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지를 보려면 그걸 뺀 나머지는 뭐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걸 멋진 말로 무슨 변이라고 한다? 통제의 변이. 다르게 해야 하는 건? 조작 변이. 면적에 따른이라고 하면 면적만 달라야죠. 다른 것들은 다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체에 찬 물의 양 똑같게 해줘야지 비교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서울영재의 경영입니다. 통제 변이과 조작 변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되겠어요?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 수능의 계열입니다. 통제 변이, 조작 변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냐 이런 것들입니다. 별거 아닌 거죠. 정확하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압력이라는 건 면적과는 반비례하고 누르는 힘과는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는 걸 표현하는 가장 심플한 시험이에요. 실험입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압력 구하는 식이 뭐라고요? 해봐. 압력. 로지.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부력을 배우기 전에 일단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세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부력을 배울게요. 자,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컵 속에 내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묻혀. 그러면 얘는 유체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력을 받습니다. 알겠어? 네. 근데 얘가 이 상태로 정지되어 있다고 치자. 합력 얼마? 제로. 0. 근데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작용합니까? 중력. 그렇죠.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과 위로 밀어 올리는 뭐가 작용합니까? 부력. 그 두 개의 크기가 뭐하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야. 알겠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 중에서요. 윗뚜껑과 아랫뚜껑 원기둥이니까 면적 똑같이 A고요. 이거 높이 H고요. 됐어? 이 물체의 밀도는 로고요. 이 물체가 잠겨있는 물의 밀도는 로제로라고 놓을게요. 납득했냐? 네. 네. 윗뚜껑이 잠겨있는 수심의 깊이는 H1이라고 할게요. 아랫뚜껑까지의 수심의 깊이는 H2라고 할게요. 납득하니? 맞아. 자, 그럼 윗뚜껑은 뭘 봤습니까? 물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물이 누르는 뭘 봤습니까? 압력. 물이 누르는 압력을 뭐라 그러니? 공기가 누르는 압력은? 기압. 기압이죠. 그 기압의 평균값을 대기압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구에서의 평균값을.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수압이 작용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 얘 윗뚜껑에 작용하는 수압은 윗뚜껑 위에 있는 물이 누르는 힘이요. 그게 윗뚜껑에 작용하는 수압이에요. 근데 압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너네 압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나한테 압력 작용하죠? 네. 어느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모든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한 지점에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데요. 서로 됐어? 대칭되는 힘들이 있어서 서로 상쇄돼서요. 남는 힘은 그 면에 됐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압력은 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윗뚜껑을 누르는 압력을 P1, 얘 이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맞아. 아랫뚜껑에 작용하는 수압. 아랫뚜껑은요. 어떤 애들이 아랫뚜껑에 작용하는 수압을 만듭니까? 아랫뚜껑보다 위에 있는 물의 무게만큼이 아랫뚜껑을 누르는 수압을 만듭니다. 윗뚜껑을 누르는 수압이 클까요? 아랫뚜껑을 누르는 수압이 클까요? 아랫뚜껑. 당연히 아랫뚜껑을 누르는 수압이 물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더 큽니다. 그러면 아랫뚜껑에 작용하는 수압의 방향. 모든 방향이긴 한데요. 상쇄되는 것들 다 빼면 면의 수직한 방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입니까? 아랫뚜껑에 작용하는 수압의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 면의 수직한 방향. 알겠습니까? 이걸 P2라고 할게요. P1이 크니 P2가 크니? P2가 훨씬 크죠. 그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뭡니까? 힘이죠. 맞아요? 네. 그러면 어떤 힘이 더 커요?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힘이 더 크니까 이 물체가 받는 힘은 큰 힘인 아래 뚜껑을 밀어 올리는 힘에서 작은 뚜껑을 밀어 올리는 힘을 빼야 저 물체가 받는 힘이 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위쪽 방향입니다. 저게 바로 뭡니까? 부력입니다. 이게 부력의 문제입니다. 선생님 옆 뚜껑을 누르는 것도 있잖아요. 위쪽. 이렇게. 맞죠? 근데 서로 뭐 됩니까? 상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뚜껑에서 누르는 압력과 누르는 힘과 윗뚜껑을 누르는 힘의 차이가 반드시 아래 뚜껑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부력은 아래에서 위로 중력과 반대 방향을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력은 압력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해해? 그랬을 때요. 그냥 빨리 봐. 압력 구하듯이 로지 H. 그러니까 얘는요. 로. 이때 로가 무슨 로일까요? 로일까요? 로제로일까요? 수압이잖아요. 물이 밀도잖아요. 그쵸? 로제로. 됐어. 네. 로지 H인데 어떤 H? H2. 아래 수심. 됐습니까? A 마이너스
로 제로 G H1A 요게 부력이죠. 맞아? 자, 같은 것끼리 묶을게요. 로 제로 G A에서 H2 빼기 H1 하면 이게 부력. 이게 뭘까요? 이게 물체의 위아래 높이 차이죠. 높이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로 제로 G A H죠. 이게 뭘까요? 높이죠. 그래서 얘는 로 제로 보이집니다. 이게 부력이 잘 치죠. 알겠어? 그래서 부력은 로 제로 보이집니다. 이거 아까 어디서 봤다? 저기서 봤어요. 무게 구하는 식이랑 유사하죠. 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이물체의 무게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물체의 밀도에다가 물체의 부피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는 거죠. 네. 근데 부력은 물체의 밀도가 아니고 물체가 잠겨 있는 유체의 밀도를 넣는 겁니다. 유체의 보이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꼬매가 그러면 이제 부력이 뭔지 알았어. 선생님 근데 H2면은 물체가 잠긴 부피를 포함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럼 보세요. 자, 정확하게 질문할 거 생각나면 하세요. 네. 자, 여기 물이 이제 꼴딱꼴딱가 있는데 보면 얘가요. 물 속에 이 물체의 원래 부피 V인데요. 물 속에 잠겨 있는 부피는 원래 부피의 4분의 1V야. 얘 부력 얼마예요? 얘 노, 얘 노죠. 3분의 1.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1만 잠긴 상태로 정지되어 있죠? 정지되어 있으니까 합력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과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뭐의 크기가 부력의 크기에 같다는 거죠. 그럼 해볼게요. 중력은 뭡니까? 로 V G죠. 부력의 크기는 불러. 로 제로. 곱하기 3분의 1. 네. 여기서 얘기하는 이 V는 물체의 전체 부피가 아니고 물 속에 잠긴 부피만 부력을 만들어요. 윗뚜껑과 아래뚜껑이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물속에 잠겨있는 부피가 3분의 1 V고요. 됐어? 그리고 중력 가속도인데 이게 같으면 정지라는 얘기야. 근데 나는 여기서 뭔가를 보려고요. 똑같은 이수기를 지울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로 V는 로 제로 3분의 1 V잖아요. 그럼 얘네들 밀도 값이 몇 대 몇일까요? 네. 부피비가 3대 1이죠. 그럼 밀도비가 얼마면 되겠어요? 1대 3이어야 같아지는 거죠. 맞아? 그러면 전체 부피와 잠긴 부피를 통해서 물체의 밀도비도 구할 수 있죠. 맞냐? 물에 얼음은 떠요. 아세요? 물의 밀도 얼마입니까? 물의 밀도를 너네가 좋아하는 1이라고 친다면 사실은 아닌데 맞다고 해주세요. 맞다고 할게요. 물의 밀도 사실은 1은 아니지만 네 4도씨 기압의 물이라고 친다면 밀도를 1로 보겠죠. 네. 자, 근데 얼음의 밀도는 얼마일까요? 내가 어느 정도 봐요, 습관. 그러면 얼음이 몇 퍼센트? 물 위에 뜨죠? 여기 뜨죠? 맞습니까? 잠긴 부피. 전체 부피가 V라면 잠긴 부피는 V의 몇 퍼센트? 90%. 네, 90%. 0.9%. 네, 됐어. 그래서 얘는 그래서 네 0.9V가 잠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은찬 이해돼? 네. 그래서 밀도의 비율을 역수하면 전체 부피와 잠긴 부피 비율이 된다. 알겠습니까? 요겁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체가 있어?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요. 똑같은 물체인데 물체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1번, 2번, 3번. 누가 더 부력이 크니까? 어디에 있을 때 이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 더 클까요? 부력의 크기. 부력은 저 누가 더 크니까?
잠겨있는 물의 밀도 똑같고요. 잠겨있는 물 속의 부피 똑같고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 같기 때문에 잠긴 깊이는 상관이 있니 없니? 없어요. 됐어. 얘는요 물속에 조금만 잠겨있기 때문에 물이 누르는 수압이 여기가 2고요. 여기가 4라면 압력 차이가 얼마입니까? 2. 이만큼의 부력을 만들어요. 근데 얘는 더 깊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를 누르는 압력은 6인데 여기를 누르는 압력은 얼마입니까? 8. 그래도 압력 차이가 얼마입니까? 이만큼의 부력 만들죠. 더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압력이 10이라면 이쪽 압력 얼마입니까? 12. 됐어. 네, 이기 때문에 깊게 잠긴다고 해서 부력이 더 커지는 건 아니다. 위아래의 압력 차는 똑같다. 알겠습니까? 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부력의 정체다 라는 겁니다. 그럼 해봐. 이제 부력에 대해서 다 알게 됐어요. 우리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몇 개 배웠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떤 물체의 부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배웠을까요? 부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몇 개를 배웠을까요? 이제 두 가지면 더 배웠어. 세 가지? 를 배웠습니다. 총 부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총 3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초딩 때 배운 거. 넣어봐요. 물에 넣어서 그 먹어봐요? 전기 부피 너 웬만하면 먹어보냐 이 새끼야? 넣어본다고 했는데 실험해봐요. 신재원 빨리 얘기해. 부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네가 알고 있는 그 3가지 방법을 다 애들한테 설명해. 쟤는 뭘 물어보면 정지화면이지. 정치는 함량이 0이다. 자, 부력의 크기를 초등 때는 어떻게 쟀을까요? 물 속에 넣어서 실제로 흘러넘친 물. 용수철이 있는데 이 물체를 됐어 매달아서 정지한 상태에 탄성력을 통해서 물체의 무게를 재니까 이 새끼 100N이야. 근데 이 상태로 얘를 물속에 넣을 거예요. 됐죠? 네. 지금 상태로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뭐만 작용해? 탄성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탄성력의 크기가 곧 중력의 크기였어. 그죠? 근데 얘를 물속에 이렇게 다 잠기게 해요. 그랬더니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가 100에서 70으로 줄었어. 이유가 뭘까? 그런 이상이. 네, 위쪽 방향으로 또 하나의 미부력이 생겼기 때문에 부력과 탄성력의 크기를 합한 만큼의 중력이 되기 때문에 탄성력이 줄어요. 부력이 생기는 만큼 줄어요. 그러니 부력의 크기를 우리가 초딩 때는 어떻게 쟀냐면 공기 중에서 물체의 무게를 재서 그걸 물속에서 잰 물체의 무게를 뺀 만큼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다. 이걸 햇님반에서 배웠어요. 병신들아. 햇님반에서 배웠어요. 되겠냐? 저게 부력이다. 알겠지? 근데 이제 막 배웠습니다. 부력이라는 건 이렇게 굳이 측정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부력을 계산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로 제로 V G야 이렇게 배웠어요. 당연히 이 로 제로는 유체의 밀도고요. V는 전체 부피가 아니고 물속에 잠긴 만큼의 부피였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연수야 최선을 다해볼까? 세 번째는 뭘까요? 찍기. 물어봐요. 찍어버려야지. 논리적. 사실은 세 번째는 로제로 V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로제로 V지. 로제로. 네. 이게 이거죠. 무게입니다. 한국에. 저거 아리키메데스가 해놨어요. 오. 그래서 부력을 아리키메데스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랑 세 번째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요. 의미 해석이 다르죠. 저 로제로 Vg라는 건 여기에 꼴딱꼴딱 물이 있는데요. 내가 어떤 물체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 물체가 차지하는 부피만큼 여기에 원래 있었던 누가? 물이. 물이 뭐합니까? 흘러넘- 넘치죠?
자, 물이 넘치는데 이때 물의 밀도는 로 제로고요. 넘친 물의 양이 얼마일까요? 물체의 부피만큼 넘쳐요. 됐어요. 그러면 이 넘치는 물의 무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로 제로 V제로 계산하잖아요. 물의 무게도 로 V제로 계산할 건데 물의 밀도는 로 제로고요. 넘친 물의 양이 V고요. 됐어? 그리고 중력 가속도를 또 계산하시면 이게 바로 저 물체를 넣는 순간에 넘친 물의 무게. 그 넘친 물의 무게를 측정하시면 그 자체가 물속에서 나는 이 아이의 정확한 부력이라고.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력을 재는 방법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세 가지다. 됐어? 공기 중에서 물체의 무게에서 물속에서의 물체의 무게를 빼도 부력을 알 수 있고요. 계산하셔도 되고요. 넘친 물의 무게를 재도 부력을 알 수 있어요. 이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영재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열로 조합하면서요. 자, 영재에서 부력은요 언제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아이들도 그거 가지고 문제를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과거 책이에요. 프린트 받았잖아요. 자, 첫 번째 페이지 62번이요. 첫 번째 페이지 27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우리는 첫 장 27페이지에 62번이 이겁니다. 되겠어? 자, 1분 안에 해결. 1, 2, 3번. 62번에 1, 2, 3번 해결. 못 구하면 뒤진다. 중력가속도 9.8이다. 영재 입시에서 중력가속도 9.8을 준다. 왜? 중학교의 중력가속도가 9.8이니까. 과학도 9.8로 나와요. 슬프네. 요즘 과거반 애들이 푸는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얘 부력이 얼마일까요? 자,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저울 위에 물이 들어있는 비커를 올려요. 그랬을 때 100N을 밝힌다고 치자. 그래 놓고요. 공기 중에서 물체의 무게를 재서 용수철에다가 이렇게 물체를 매단 상태로 이 안에 물을 이렇게 넣겠죠. 그랬을 때 용수철의 저울이 100이었다가 70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물체의 부력 얼마입니까? 36. 그럼 저울에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체 아직 반응이 안 됐어요. 130대. 100일까? 130. 130일까? 170일까? 30. 200은 아닐까? 혹시 70으로 줄진 않을까?
새가 허공에 이렇게 뜰 겁니다. 무게 어떨까요? 세상의 종류에 따라 네? 세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철창. 세 장이 뭐가 다른가요? 세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아니요. 얘 그냥 뚫려 있는 세 장이라고 치죠. 얼마입니까? 똑같이 비교입니까? 세상의 새가 앉아 있다가 떴는데 새 무게가 세상의 무게를 어? 세장. 새와 세 장의 무게를 합쳐서 100이었어요. 어. 그러면 얘가 떴어요. 100보다 잡았어요. 그대로 가서 왜 그대로? 얘가 130. 세장이 100g. 왜요? 너 중력 한국말로 풀어봐. 중력이 뭐냐? 중력을 풀어서 얘기해봐. 지구가 물체를 잡아내. 당기는 힘, 그럼 부력을 말로 표현해봐. 유체 속에서 물체가 물이 중력이. 허세하지 마. 얘 부력 얘기해봐. 물이 저 물체를 이게 중력이 30N의 힘으로 뭐한다? 민다. 물체가 그러면 이 순간 뭐가 생각나야 돼? 반작용. 불러. 물체가 물체가 물을 얼마? 30N의 힘으로 누른다. 이죠. 물이 물체를 30N의 힘으로 밀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물체가 물을 얼마? 30N의 힘으로 눌러요. 그러면 이 저울은 맨 처음에는 물의 무게만큼만 가리키고 있다가 물의 무게에다가 물체가 누르는 힘까지 저울을 눌러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130이 돼요. 네. 납득합니까? 네. 네. 그러면 이때 얘는요? 세장은 뭐예요? 네? 아이고 스타팅 카페. 네, 스터디 카페. 최준호, 이태경, 조은찬. 네. 최준호 A. 아니거든. 는 옆반 자, 이태경이구나. 자, 봐. 그러면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 중에서요. 얘 같은 경우는요. 세 장과 새가 한꺼번에 저울을 누르는 힘이 100인데요. 새가 허공에 떠 있어요. 그러면 떠 있는 새한테는 합력이 얼마야 되니? 여기에요. 그러니까 얘 무게만큼 공기가 밀어 올리는 뭐가 있어요? 부력을 받고 있으니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맞아요. 근데 그 부력이 뭡니까? 공기가 새를 밀어 올리는 힘이요. 그게 부력이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새는 공기의 부력을 받습니다. 되겠냐? 그러니까 공기가 새를 밀어 올리는 부력이 그 새의 무게와 똑같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의 반작용. 공기가 새를 밀어 올리면 새는 공기를 뭐하니? 눌러요. 그래서 공기를 누르기 때문에 눌린 공기가 여기를 추가로 새 무게만큼 눌러주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앉아있으나 떠있으나 부르는 같습니다. 열려 있어도 어때요? 열려 있으면 선생님 새가 공기를 누르면 그 공기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가면 거긴 진공되니? 그 공기가 나간 자리는 다시 들어온 공기가 채우죠. 그러면 새가 저 뚜껑이 없어도. 뚜껑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공기가 계속 채워줘요. 아 그러면 새가 막 100km 올라가고. 이때요. 새가 날개짓을 하고 있을 때는 달라요. 새가 날개를 밑으로 내리면 무게는 더 순간 커집니다. 더 누르는 힘이 세집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펄럭이면은 무게는 계속 변합니다. 그냥 정지되어 있다는 가상하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줄어들진 않아요. 정지되어 있으면 네? 오히려 주는 거 뭐가요? 네? 정지되어 있으면 밑으로 공기 안 들어오니까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떠 있다고 가정하면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떠 있으려면 얘 무게가 있는데 어떻게 떠 있어? 밀어 올리는 부력 당연히 있으니까 떠 그러니까 있죠. 다 알겠지. 펄럭여야만 하는데 펄럭이면 계속 변화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할 때는 공기를 더 누르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올릴 때. 위로 올릴 때, 네, 그럼 가벼워져요. 이게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펄럭인다라고 하면은 문제를 낼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놔야 문제가 가능한 거죠. 되겠어? 이거 펄럭이게 되면 그때는 얘가 변화무는 운동입니다. 되겠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62번에 두 번째 줄에 저울의 눈금이 2kg만큼 증가했다. 이거 해결돼요? 이 2kg 중이 뭘까요? 이게 부력이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네.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해 보세요. 그럼 철창은 아무 의미가 없는. 아, 헛소리 하면 이거나 풀어. 아니 이거나 풀어. 그래서 세가 나가는 신기한. 됐어요? 자, 오뱅아 5kg을 무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9.8. 지구의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달에 가면 달의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무게 되겠죠. 달에서의 무게. 근데 우린 중력과 속도 곱하기 싫어서요. 5kg의 중력과 속도를 곱한 값이라고 그냥 써요. 됐어? 네, 이게 무게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었어요. 그냥 중력과 속도 곱하기 정값. 됐어? 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체는 원래 5kg 중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얘가 2kg 중만큼의 부력을 받아. 됐어? 네, 그러면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은 3kg 중만큼의 탄성력만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 몇 cm 늘어납니까? 몇 cm 늘어나니? 얼마? 10cm? 2kg짜리 추를 매달면 10cm 늘어나는데 얘는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이 3kg인데 그러니까 몇 뉴턴 늘어나야 돼? 얼마? 15cm 늘어나야 돼. 이해돼? 용수철에 2kg짜리 물체를 매달면 용수철에 작용하는 물체의 무게가 2kg 중일 때 이 용수철이 10cm 늘어난다고. 근데 저 물체를 물속에 넣으면 됐어? 네, 물체의 무게는 5kg인데 이쪽으로 부력이 2kg 중만큼 작용하잖아. 그럼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은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3kg 중에 있어야 된다. 이해돼? 그러면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은 3kg 중만큼이니까 15cm 늘어나야 돼요. 이해돼? 이상한 거 있어 나? 아니요. 이해되는 거야? 네. 자, 그럼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는 2kg 중만큼이고요. 자, 용수철의 부피를 무시할 때 이런 경우에 추의 부피가 얼마가 되는지 논리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되겠어? 네, 계산해 보시면 되죠. 얼마? 그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물의 밀도 얼마나 놓고 계산하는 겁니까? 1로 놓고 계산하는 건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의 밀도가 1이야 라고 할 때 1의 단위를 얘기해봐. 1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거든요. 근데 우리 물리에서 계산은 무조건 MKS 단위로 해야 중력과 속도 계산할 수 있죠. 그럼 보면 이거를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바꿔서 수식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피는 무조건 이렇게 놓고 계산해야 돼요. 그럼 빨리 해봐. 1g 퍼 세제곱 센티미터는 몇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랑 같을까? 10의 마이너스 3. 네, 10의 마이너스 3승. 어? 10의 마이너스 3승? 맞죠? 뒤져? 뭐야? 0.0 마이너스. 얘가 이렇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6승 아니야? 네. 그럼 네. 킬로그램. 10의 마이너스 3승 아니야? 100cm가 그러면 10의 3승 아니야? 잠깐만요. 1000이잖아. 네. 아 근데 줄어들면 안 된다. 병신들의 행진이구나 너네 진짜. 줄어들면 안 됐어. 어이없다. 그래서 물의 밀도를 1000kg 세제곱미터 이걸로 계산하셔요. 알겠어? 그래서요 여기에서는 얘의 물의 밀도는 저거고요. 로
제로 V G가 얼마야? 2kg 곱하기 중력 5kg잖아. 됐어. 부력이 이만큼이라 그랬으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날라갈 거니까 의미 없어. 되겠어? 네. 그러면 밀도는요 1000kg 세제곱미터고요. 부피는 모르고요. 됐어. 이게 2니까 부피가 얼마입니까? 0.002인가? 이죠? 세제곱미터죠. 이렇게 하셔야죠. 되겠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해보셔야 되는 거 요거 한 번은 부력으로 가자. 1000이 물의 밀도는 1000kg 세제곱미터. 알겠습니까? 네, 요거 한 번은 보고 가셔야 됩니다. 밀도로 계산하는 문제 들어오게 맞거든요. 자, 넘기시면요. 29페이지에 65번도 또 부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넘기시면 부력 곳곳에 나옵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부력에 대한 문제 정확하게 풀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 부력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이지만 그 힘의 반작용은 반드시 생겨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물속에서 받는 부력만큼 그 부력만큼 그래서 물체가 물을 누르기 때문에 무게는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 자, 그러면 접촉해야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했다면 여러분들은 뭐에 대해서 이제 할 차례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작용할 수 있는 힘이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중력이라는 마유 능력. 그냥 의미 없어요. 네?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 뭐?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고? 네, 없어요. 접촉해야 작용하는 힘,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 그 떨어져 있을 때도 작용하는 힘에는 중력, 전기력, 자기력이 있는데 얘네들 구하는 모든 식이 다 똑같아.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 전기력, 자기력, 중력, 얘네들 구하는 힘이 다 똑같습니다. 중력은요, 질량에 반응하는 힘이죠. A라는 물체의 질량은 라지 M, B라는 물체의 질량은 스몰 m. 두 물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 R. 이럴 때 중력이라는 걸 구하는 식은 플러. 그렇죠. 두 물질이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 뒤에다가 질량에 반응하니까 두 물체의 질량의 곱. 이게 중력 구하는 식이라면 전기력은 중력 대신에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하에 반응합니다. 얘는 플러스 Q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Q2.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두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 구하는 식 똑같다고요. 불러요. R 제곱분의 크크크크라고요. 같죠? 똑같이 생겼네요.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두 물질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에 전기력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에 각각의 전하량의 곱 같다고요. 자기력도 그래요. 자극의 세기. 알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전기력, 자기력이라는 세기를 구하는 방법들은 이렇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중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다. 그러면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죠. 그 중에서 만유인력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얘는 10kg, 얘는 1kg. 그 중에서 누구한테 작용하는 만유인력이 더 큽니까? A가 받는 만유인력이 크니 B가 받는 만유인력이 크니? 현수야. 지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A가 B를 당기는 힘이나 B가 A를 당기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무조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데 이때 질량을 가지고 있는 A라고 하는 질량이 큰 물체가 커도 너무 큰 얘는 알고 보니까 지구라는 천체야. 그래서 그 지구라는 천체와 나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 중 하나의 물체가 천체일 때 그 만유인력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중력이라고 부른다. 이해됩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와 내가 있으면 지구와 나 사이에 서로 만유인력이 작용해서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만큼 내가 지구를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겨. 맞아? 네. 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해. 그 중력 때문에 나는 지구가 나를 당기는 만큼 나는 당연히 땅바닥을 뭐해? 눌러?
맞지? 그걸 나의 뭐라고 하니? 몸무게라고 해. 맞냐? 그랬을 때 꼬맹아 이렇게 지워보는 거야. 이게 그 유명한 지구의 뭐니? 중력가속도의 크기. 됐죠? 그러니까 중력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사실은 R 제곱분의 GM이 그 천체의 중력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 중에서 이 R이 뭘까? 사실은 정확하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의 질량 중심에서 질량 중심까지에 떨어져 있는 거리여야 되는데 지구의 반지름 6,400km에 비해서 됐어. 동건이의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는 얼마 작아. 그래서 이 거리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천체에서의 두 물질 사이의 거리는 너네들이 인공위성이 아닐 바에는 그냥 그 천체의 반지름만 집어넣어. 그러니까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분에 만일력 상수에다가 지구의 질량을 계산한 값이 그 지구에서의 중력가속도 그게 얼마입니까? 2.8이라고 우리는 미친 듯이 배우죠. 되겠어? 그럼 달에 가면 달의 중력가속도 어떻게 구하니? 달의 반지름의 제곱분에 됐어? 달의 질량으로 계산해야 되겠지? 이 값이 지구의 중력가속도랑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그래서 달의 중력가속도는 지구의 중력가속도의 얼마?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달의 중력가속도는 지구의 중력가속도의 6분의 1이다.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럼 꼬맹아 중력가속도가 달라지면 뭐가 바뀔까? 제 몸무게가 바뀌어.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연락이었습니다. 질량 여기를 비교해서 설명했죠. 중학교 1학년 때 질량과 무게를 비교해서 더럽게 많이 설명했습니다. 수행평가도 보셨을 건데 기억을 못하는 거죠. 자, 읽어볼래. 질량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물질의 고유한 값으로 이게 변하지 않는다. 네,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뭐하다? 일정하다. 근데 무게는 무게는 중력의 크기로 장소에 따라 뭐한다? 변한다. 왜 변해? 장소에 따라 중력 가속도가 달라지니까. 지구에서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를 너의 질량에다 곱해야 무게가 되고 달에 가면 달의 중력 가속도를 너의 질량에 곱해야 무게가 되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알겠어? 그럼 꼬맹아 왜 질량은 안 변하는 무게값이야? 무게는요 중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무게예요. 그럼 질량은 뭐의 크기니? 물체 뒤질래? 너네 나한테 배웠는데 질량 밀도 곱하기 부피. 질량은 뭐의 값을 나타내는 거야? 질량은 무슨 값인데 우주에 가도 나의 질량은 안 변한다라는 얘기잖아. 도대체 무슨 값인데 안 변해? 질량은 무슨 값일까요? 신재원! 질량은 무슨 값이야? 고유값. 물질의 성질. 화올. 크기 성질. 관성의 크기가 질량이지. 질량은 물질의 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낼 값이지. 관성의 크기라고. 정지 관성의 크기라고. 그래서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중력과 속도하고 전혀 상관없다. 알겠어? 질량은 정지 관성의 크기이기 때문에 중력과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중력과 속도의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변하는 값이라고요. 알겠냐? 네. 그런 거면 질량지는 좀 시간 없어. 빨리 해. 밀도 질량을 재는 저울이 뭐야? 양팔 저울. 같은 말고 위접시 저울. 무게 재는 저울. 저게 용수
영수철죠. 그러면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아. 자, 장소가 3개 있어. 지구 달 우주야. 양팔절 이렇게 있어. 자, 물체 농도 수평 맞춰놨어. 달로 가져가. 수평이 유지돼요. 유지된다는 얘기죠. 용수철 저울에 이렇게 물체 매달아서 무게 쟀어. 자, 이거 이대로 가지고 달로 가. 어떻게 되니? 완달이가 변환되면 뭐가 달라? 어떻게 달라? 중력 가속도가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냐고! 얘 가지고 달로 가면 늘어나는 늘어난 길이가 달라져. 알겠어? 늘어난 길이가 달라져.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진리하게 달리. 킬로그램, 그램, 미리그램 있다고 죠. 그 중에서 우리는 MK스는 킬로그램 쓰는 거고요. 자, 무게 달리. 뉴턴. 또는 킬로그램의 그 천체의 중력과 수평 반값 킬로그램 중 이런 거 쓴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맞습니다. 되겠냐? 자, 그럼 보면 실제로 지구는요 어디나 중력과 속도가 9.8이니? 아니야 근데 왜 아닌데? 반지름이 그렇죠. 않아요. 지구는요 적도 반지름이에요. 무게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달라서 그래요. R 제곱분의 그지. 됐어. 실제로 중력이라는 건 R 제곱분의 GML인데 내가 여기에 있을 때 반지름은 이만큼이야. A. 여기 반지름은 B야.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도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달라. 그러니까 됐어. 어디에 중력과 속도가 제일 크게 있니? 1번이니 2번이니 3번이니? 고추 다 딴다 이 새끼들아. 어? 몇 번? 1번의 중력과 속도가 제일 클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A, B, C 요 지점에서 체중계가 올라가니까 위아더 월드 600N이야. 얘네들을 한 장소에 몰아놓고 무게를 재면 누가 제일 무거울까? 병신들 새끼 빨리 안 나와! 몇 번? 3번이 제일 무겁게 나타나겠지. 3번, 2번, 1번.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중력과 속도가 얼마인지 측정하고 싶죠. 우리가 쓰는 9.8은 평균이에요. 평균가. 그럼 서울의 중력과 속도. 그거 궁금하죠? 그거 측정하는 거 자소서에 쓰시면 되는 거죠. 알겠냐? 아! 그런 얘기죠.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꼬맹아 똑같은 높이에 여기 정 없어. 똑같은 높이에 한 놈 1kg, 한 놈 100kg 똑같은 높이로 떨어질 거야. 어떤 놈이 먼저 떨어지니?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해봐. 네. 시간당 속도 증가량인 됐어. 가속도의 크기가 어때서? 같아서입니다.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지는 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죠? 병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니 다르니? 다르지 이 새끼야. 얘는 10N의 힘으로 당길 거고 얘는 100N의 힘으로 당기는데 힘의 크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떨어져. 진짜 100N이면 안 돼요. 1000N의 힘으로 당겨. 그건 또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는? 속도 증가량. 네, 가속도가 같아서. 그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같아요. 지구의 중력 가속도 얼마입니까? 9.8. 시 나하고 할 땐 시. 내 시험 볼때 9.8. 9.8로 했을 때 너네 감당할 수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 10% 적고. 좋습니다. 중력 가속도 시. 그래서 얘 20m 높이에서 떨어질 때 몇 초 걸려? 뒤진다 진짜. 20m 높이에서 떨어질 때 몇 초 걸려? 2초. 형수는 똑같아. 충격 먹었어. 안 해 뭐? 자, 1초당 속도 증가량 일정하죠? 1초인데 속력 얼마? 10. 몇 미터 떨어졌어? 5m. 5m 이 새끼야. 2초인데 속력 얼마? 20. 몇 미터 떨어졌어? 20m. 이 와중에 살짝 졸아? 뒤진다. 자, 보면아. 중력과 속도가 지구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어떤 천체일까? 6분의 1. 너 감당할 수 있어?
5분의 1밖에 안 되는 천체로 가. 지구에서 떨어질 때보다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 몇 배? 5. 아, 시간 떨어지는데 10초. 얘가 중력 가속도가 G야. 근데 장소를 바꿔. 중력 가속도가 5분의 1 G인 곳으로 가서 이 세 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걸린 시간. 루트 왜 루트가? 어? 초가 좀 이상한데. 기세 이 중 루트. 2분의 1 AT 제곱. 저것도 감당 안 될 거. 얘도 그래프 안 감당이 그려? 안 돼. 그래프 안 그려?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그래프 그려. 보면 한 번만 감잡으면 할 수 있어. 자, 얘요. 중력 가속도가 G이기 때문에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라고요? T. 낙하는 게 얼마라고요? H. 이거죠. 여기서 기울기 어떻게 보여요? X 증가입니다. 근데 가로분의 세로죠. 근데 기울기가 몇 분의 1로 줄어야 된다고요? 5분의 5분의 1. 5분의 1이요? 면적 같아야 돼. 면적이 같아야 된다고. 어떻게 될 거야? 이거 몇 티? 자연압할 때요. 낙하거리 H는 2분의 1 G T 그리고 그럼 떨어질 때 걸린 시간 루트 불러요. G분의 2H죠. 됐어. 이거는 변하지 않고 일정한 높이는 똑같으니까 대신에 중력 가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5분의 1이 되죠. 그럼 낙하 시간 어떻게 됩니까? 루트 5게 되죠. 왜 몰라? 루트 5게 된다. 되겠어? 네, 이때 속력은요? 에? 아니, 모르시는 거야? 근데 무리수인초가 되게 있나요? 저 5분의 1 네? 주면은 루트 루트 5배 된다고요? 아까 루트 5분의 1 아니요, 루트 5배 돼서 루트 5t가 된다고. 됐어? 아? 네. 이때 속력 얼마? 얼마? 루트 되죠? 맞아? 그래야 됐죠? 이거 t고 이거 v인데 면적이 h였으니까 얘도 이렇게 되겠죠? 맞냐? 이해돼? 하겠어? 아까 그 경기북하고 문제 끝내봐. 경기북하고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데 뭐가 달라? 중력 가속도가 달라.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G고요. 그리고 어떤 천체의 중력 가속도는 몰라. G 다시야. 근데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그랬을 때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얼마야? 지구에서는 얼마? 10. 그러고 보면 봐봐. 같은 높이에서 떨어져요. 얘는 문제가 더 쉬워. 지구에서 떨어뜨렸을 때요. 여기 속력이 10이요. 중력 가속도 G요. 됐어요? 네. 그랬을 때 떨어진 높이가 H. 이때 시간은 T. 근데요.
자, 다른 천체에서 떨어뜨려서 중력가속도가 달랐어. 근데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니까 이때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얼마야? 5야. 그러니까 됐어. 네, 얘는 속력이 더 낮아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넓이는 같아야 되잖아. 여기가 5야. 되겠냐? 네. 그러면 높이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걸린 시간은 몇 배 크기로 해야 됩니까? 2배기로 해야죠. 그러면 가속도는 기울기라 했으니까 T분의 12 G야. 됐어? T분의 12 지구의 중력가속도 G야.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2T분의 얼마야? 5야.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가속도의 몇 배야? 4분의 1배.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는요, 질량에다가 그 천체의 중력가속도를 곱하는 건데 얘는 중력가속도가 4분의 1로 줄어잖아.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가 4분의 1로 줄겠지. 알겠어?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중력가속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더럽게 많아요. 되죠? 그래서 중력가속도가 달라지면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기울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중력가속도가 작아질수록 걸린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질 때. 이해돼? 됐어? 하겠냐? 요 얘기 하는 거야. 이 얘기 하는 거야. 이게요. 또 있어. 자, 집에 가야 되는 사람들은 책가방 싸면서 체크. 선생님 책이죠. 아까 그 과거 프린트는 다 풀어오세요. 답안지를 드렸어요. 영재책. 영재책에서 꼬맹아 체크해. 66페이지. 우리 이거 다 못 풀어요. 선생님이 찍어서 풀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우리가 했던 거 66페이지요. 66페이지 1번. 접어. 자, 75페이지. 65, 75. 66, 75. 66페이지요. 자, 66페이지요. 네, 그 문제 하시고요. 1번.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8번 문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요. 105페이지에 6번 하시고요. 134페이지에 134페이지에 3번. 체크했어? 몇 번이요? 134페이지 풀려고요. 되겠어? 네 문제야. 우와. 이거 네 문제 풀어야 돼. 책 타는 사람들은 차 타야 되는 사람들은 빨리 책가방 싸. 우리 차 타는 사람 있어? 저요. 빨리 나가. 빨리. 차 타는 사람 빨리 나가. 자,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거 책 풀